안녕하세요, 해머즈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최근까지 포스코홀딩스가 30만 9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크게 낙폭을 좀 키웠었죠. 자, 금요일 종가는 플러스 2%가량 상승했습니다만 최근에 바닥권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30만 9천 원 바닥에 대비해서 뭐 크게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세상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퍼스코홀딩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바라보고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지, 그리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또 어떤 부분의 변화를 또 포스코홀딩스에서 또 우리가 표류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 좀 강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 포스코홀딩스가 좀 바닥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 우리 오늘 장중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우리 금요일날 일단은 뭐 우리 그 주당 2,500원이라고 하는 분기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건 분기 배당은 꾸준하게 2,500원을 지급해 왔었기 때문에 뭐 이 분기 배당이 뭐 큰 상승에 뭐 변화를 주거나 이슈가 되지는 못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요. 앞에서 우리 그 포스코홀딩스 뭐 2030 비전이라 그래서 우리 장윤화 회장이 나와서 이렇게 또 발언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안타깝죠. 왜냐면 기대했었던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뭐 특별한 내용 이슈들이 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총 200조. 예. 이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인가 싶긴 한데요.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 포스코홀딩스의 시총이 27조 5천억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향후에 실제로 포스코 회장이 전망하는 대로 2030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이걸 뭐 비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변화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되묻고 싶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그냥 해마다 이렇게 그냥 진행해 버리면 큰 변화가 없이 가능할까라는 저는 의문이 더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배당을 분기 배당을 이렇게 꾸준하게 그냥 주는 것이 우리 주주분들에게 어떤 뭐 위안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분기 배당 2,500원씩 주고 있는데 그 이거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기 배당률은 올라갑니다. 0.7% 가량으로 분기 배당률은 올라가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또 분기 배당률은 떨어지게 되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이제 기사나 뉴스로 보셨겠지만 어느 기업입니까? 두산. 그쵸? 두산에서 두산 로보틱스, 뭐 두산 밥켓, 뭐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금 막 계속적으로 얘기가 시끄럽잖아요. 그쵸? SK는요. SK 이노베이션과 SK ENS 뭐 합병 얘기 시끄럽잖아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에서 합병했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제 합병한다라고 하면서 또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포스코는요. 저는 포스코는 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변화해서 이 시장 대외 변수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존 사업자 그냥 꾸준하게 해와서 시장이 변화를 하길 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들이 어쨌든 뭐 문제를 좀 해결해서 시장이 변화해서 그러니까 내가라는 그 주체는 포스코게 되겠죠. 포스코 내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간다.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그렇게 저가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미국이 관세를 갖다 붙이고 그러면 우리는 중간 입장에서 그냥 이거를 당하고 있을 거냐?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더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장윤화 회장이 나와서 얘기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포스코홀딩스 영상을 제가 뭐 거의 매일같이 자주 올려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영상 드렸었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 2030 비전이라고 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 영업이익들을 뭐 단계별로 해서 4배 정도까지 크게 키우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이제 지금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전기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신사업인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캐즘에 따른 어떤 그러니까 수요 부족에 따른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때요? 축소하고 있잖아요. 예, 공급을 축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뭐 퓨처엠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그 악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우리 포스코만 놓고 보면 그 우리 특히 중국은 공급 과잉 해소 이를 위해서 자국에서 지금 남아도는 이 철강제를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쵸? 한국으로 그냥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실제 한국 철강협회에서 이제 그 이렇게 분석한 내용으로 따르면 작년도 873만 톤, 그러니까 작년에 675만 톤인데 올해만 873만 톤이 수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29% 가량이 수입산, 중국 수입산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온 거죠. 거진 30% 가량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올해 1월과 4월 대비해서도 약 15% 가량 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할 때 쓰이는 이제 후판 부분들이 중국산 비중이 32%, 38%, 뭐 최근에는 56%까지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톤당 보면 중국산 후판 가격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격으로 저렴하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뭐 업계에서는 뭐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 거죠. 가격이 싸니까. 특히 이제 그 신소재 2차 전지와 관련된 신소재 사업 부분은 포스코 우리 퓨처엠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LG 엔솔 주요 고객사잖아요. LG 엔솔도 뭐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LG 엔솔도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배터리 셀 제조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그 공급 조절에 따른 공장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그냥 퓨처엠도 악재로 지금 주가가 어려움을 그냥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철강 부분들, 매출과 영업이익들 떨어지는 부분들,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가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지수가 최근에 뭐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 포스코 그룹으로 이제 갖다 붙이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면 포스코는 2023년도 7월 26일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뭐 거진 올랐다고 보기가 어렵죠.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뭐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타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에 2차 전지 업종하고 동조화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반등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는 것은 뭐 철강도 철강이겠지만 오히려 저는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분들이 오히려 좋아질 때 포스코 홀딩스도 뚜렷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뭐 탄소 저감이라든가 뭐 항공 우주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M&A라든가 뭐 벤처기업 투자라든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요. 또 사업 성과가 좀 미비하거나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통폐합하고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구조적으로 좀 개편을 해야죠. 우리 뭐 삼성이라든가 뭐 다른 LG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SK나 항상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막 치고 나갈 때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주가 고점 잡히고 주가 떨어지는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뭐 고작 해야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지금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액면가가 지금 5,000원이니까 이거 정도 건드려 가지고 뭐 5,000원을 2,500원으로 낮춘다든지 뭐 1,000원으로 낮춘다든지 그래서 뭐 70만 원짜리를 뭐 한 35만 원으로 낮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죠. 왜냐면 포스코홀딩스가 워낙 저기 그 배당을 분기 배당으로 이제 배당 자체는 다소 좀 높으니까 왜냐면 액면 분할해 버리면 그만큼 배당이 많이 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쉽지 않은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은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주가가 높았을 때는 조치하기가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면 주가가 많이 낮아졌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개혁의 변화를 좀 불러일으켜서 실제 주가가 좀 더 빨리 바닥을 잡고 좀 더 미래를 향한 어떤 전망, 비전을 좀 더 높여서 좀 더 주주분들에게 또는 신규 투자가 좀 들어오게 그러니까 야 우리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자꾸 이슈가 되고 이렇게 구조 개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뭐 인수합병도 하고 한다는데 야 이거 좀 사보자 이거 미래 전망이 좀 밝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뭐 물려있는 분들도 뭐 신규 투자 뭔가 비중 확대를 한다든지 뭐 돈을 끌어다 묻는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 수년간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 올랐더니 다시 한 번 또 제자리에 와가지고 또 이거 몇 년 걸려서 또 다시 6, 70만 원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투자하기가 고민스럽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하다가 물린 자금은 어떻게 해요? 아휴 그냥 냅둬. 차라리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나아. SK 하이닉스라든가 좀 더 변동성이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투자자들이 자꾸 많아지면 포스코홀딩스는 주가에 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매수자가 자꾸 없어지니까. 그냥 기관들이나 뭐 외국계 세력들이나 중간중간에 한 번씩 주가 뻥 띄웠다가 또 낮췄다가 또 뻥 띄웠다 낮췄다가 자꾸 이런 흐름들만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미국 대선에서 혹시라도 또 트럼프가 정말 당선이라도 된다면 철강업계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 철강 부분에서 그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예. 그러니까 자국의 미국 내 그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요한 건 중국 대리겼죠. 중국 관세를 25% 이제 그 매긴 건데 실제로 이제 뭐 한국이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요런 쪽은 그래도 뭐 쿼터제를 좀 뭐 적용받고 있으니까 뭐 낫다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그러기에는 철강 쪽이 너무 안 좋죠 지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쿼터제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바이든도 역시나 이 부분에서 큰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산 뭐 저렴한 그 철강제들, 뭐 후판들 이런 것들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업종 뭐 또는 철강 또는 건설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철강사인 우리 포스코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들을 그냥 저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당할 거냐,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좀 꾀하면서 좀 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변화를 꾀할 거냐라고 저는 보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좀 나서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부분들이 좀 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에 우리 저 고층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좀 내려놓고 이제 젊은 분들로 좀 많이 변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쵸? 예, 자기의 이런 어떤 권위의식이라든가 이거 좀 많이 내려놓고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거는 기업적으로 포스코를 앞으로 100년 뭐 200년을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포스코홀딩스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포스코홀딩스가 잘 타개해서 좀 좋은 어떤 이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뭐 그동안에 포스코가 뭐 큰 변화가 없다. 뭐 5년 전, 뭐 10년 전의 주가 수준이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없고, 과거 우리 2007년도 당시에 76만 원대 가격을, 우리 얼마 전에 2023년도에 64만 76만 4천 원인가요? 네, 여기 고점 76만 4천 원. 이거 그날 이거 이때 당시에 영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도해야 된다는 거. 최고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번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 찾아왔습니다. 이거 거의 뭐 미칠 노릇이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돌아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수준에서 놓고 보면 추세가 어떨까요? 추세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뭐 저점을 지금 정도 수준에서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뭐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나 주식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바닥 정도 왔구나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뭐 40만 원, 뭐 50만 원대 정도 뭐 한 1, 2년 후에 갈 수 있다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7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지는 뭐 몇 년 걸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 잡고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들이 얼마나 세게 올라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수개월간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지부진하다가 뒤늦게 이렇게 올라올 거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특히 주요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2차 전지와 관련된 신소재 사업 부분들이 성과를 꼭 내야 된다. 그러려면 업황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이쪽으로 어때요?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투자 수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나중 얘기고, 그 부분들의 기대감으로 먼저 투자 부분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워낙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평가 부분들도 나중에 결국은 매수할 수 있는 주요 매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업황 부분들만 좀 나아지면 된다. 그 업황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대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중국과의 싸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에 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금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가 뭐 단기간에 급락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우리 경기와 상당히 좀 예민한 철강 사업 부분이 포스코 홀딩스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건설 경기 뭐 또는 철강, 뭐 조선, 이런 뭐 부분들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이 철강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둔화되면 결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 실제 리세션, 경기 둔화되는 부분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스코 홀딩스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한 30만 원대 이 가격 영역에서 바닥은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추세적으로 얘가 언제 어떻게 돌아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62평선 장기 이평선 추세 이탈된 이후에는요 뚜렷하게 돌파 안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좀 돌파 안착되는지 이 부분들을 투자자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매매 신호는 중간중간에 화살표 매수 신호는 나옵니다만 워낙 추세가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니까 매수해서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투자자분들 요거 뭐 단기적으로 요거 수익 먹으려고 우리 포스코 매매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차라리 코스닥 종목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고작 요런 거 나왔다가 오히려 빠지는 건 2배 3배 빠지고 올라가는 거 요거 올라가고 빠지는 거 2배 3배 빠지고 이래 버리니까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 됐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투자자들만 보유하고 있지 실제 신규 투자가 잘 안 나온다. 신규 투자자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데 바닥이 결국은 확인하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60 추세선이라도 좀 넘어가줘야 우리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알고리즘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또 주가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적인 개편들을 좀 통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좀 적극적으로 개혁의 의지를 좀 보여준다면 분명히 주가 흐름 생각보다 빠르게 탄력 있게 올릴 수도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가 추세 흐름을 보면서 투자자분들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여기가 바닥이다 저기가 바닥이다 아직은 우리가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더 추세 흐름들 좀 주목해서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큰 틀에서 60일 추세선 넘어가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 30만원대 영역이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논해질 수 있습니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확신하기는 아직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포스코홀딩스가 또 노력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주주분들 특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또 신규로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저의 의견들이 많이 좀 담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또 매일같이 포스코홀딩스를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매매 신호 타점이라든가 또 60일 추세선 또 넘어가는 흐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주목해서 보고 또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